안녕하십니까, 박선달입니다. 오늘은 사실 아까 전에 퇴근하자마자 마을 뚝방길을 돌았습니다. 돌았는데 뜻하지 않게 또 오늘 저녁에 좀 밤늦게 뚝방에 또 나왔습니다. 고민이 있어서인데요, 여러분들한테 좀 사연을 좀 알려드리고 고견도 듣고 싶고 해서 좀 나왔습니다. 오늘 회사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사택, 임차 사택이죠. 임차 사택 이사와 관련해서 임대인하고 좀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. 저희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그 사택의 그 이사 날짜가 저희가 비워줘야 되는 날짜하고 한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차 연락을 했었는데요. 임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통화를 했더니 우리가 이제 그 집을 3월에 이제 매각하겠다고 연락을 우리 회사 측으로 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이제 매수 희망자들이 방문을 했는데, 방문할 때마다 그 임차를 하고 있는 해서 살고 있는 분이 그 집에 뭐 단점이나 이런 걸 얘기해서 마치 집을 막 못 팔게 해박 놓는 것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마 그때 그 집을 보러 온 사람들과 함께 온 공인중개사들이 아마 집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. 물론 기분이 나쁘죠. 저도 사연은즉슨 그렇습니다. 한 서너 분이 다녀가셨는데요, 제일 첫 번째 방문했던 분은 신혼 부부였습니다. 그 남자랑 젊은 남자분하고 여성분이 오셨는데 신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, 제가 경험했던 거를 이분들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해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집을 고르는 어떤 방법, 그 다음에 이 집의 장단점, 그런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, 그리고 집을 기왕 보러 왔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보러 오는 게 힘들고 우리 쪽에서 또 시간을 맞춰주기도 힘드니 충분한 시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보고 가라,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거기도 신혼 부부였어요.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한 젊은 여성분이었어요. 혼자 왔는데 아무튼 이 인생 첫 걸음을 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. 그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집을 꼼꼼히 살펴서 장점이 뭔지, 어떤 문제점은 뭔지,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잘 결정을 하라,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해 드렸고,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는 부부와 함께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학생 자녀가 함께 왔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분들도 이제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 자녀가 어떤 묵게 될 그 방도 이렇게 함께 보고 어느 방으로 했으면 좋을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좀 주섬주섬 들었는데요,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햇빛이 잘 드는지, 하자는 없는지, 장점은 뭔지, 교통편하고의 거리는 가까운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꼭 확인을 해라. 이게 수억 원이 들어가는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큰 어떤 뭐라 그러죠, 실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, 그런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, 공인중개사 입장과 또 매도를 하고자 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분이 나빴는 모양이에요. 제가 마치 해방을 하는 것처럼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직업이라는 것은 윤리가 필요하겠죠. 직업 윤리.
공인중개사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 양쪽에서 돈을 받습니다. 물론 파는 사람의 어떤 입장도 대변해야겠지만 사는 사람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장점, 그 다음에 이 집의 단점,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,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따른 이 집의 가치가 이 정도로 되고 주변 시세가 이 정도다.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양쪽 다 설득을 해서 협상해서 이제 매매가 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, 누가 속든지 말든지 자기는 집만 팔고 팔아주고 양쪽에서 돈만 챙겨갔다,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저는 정말 혐오스럽습니다. 제가 물론 여러분들한테 뭐 제 속을 보여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, 저는 제가 2001년도 아니 2004년도인가 그때 제가 살던 집을 팔고 땅을 샀었어요. 그리고 전세를 들어갔었거든요. 그때 뭐 엉덩이에 너무 비싼 집을 이제 깔고 앉아서 있다라는 게 너무 비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와이프랑 상의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땅을 사고 전세를 살았습니다. 그때 집을 팔면서도 저는 우리 집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장점, 단점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알려줬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2021년도에도 제가 살던 집을 또 매매를 했었습니다. 매매를 했는데, 그 집을 팔면서도 저는 우리 집을 매수하겠다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의 장점, 단점, 하자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에 거래가 됐습니다. 사실 또. 그래,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, 저에게. 이런 분 처음 본다고.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가 한 것 뿐입니다. 그래, 세상에 이런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윤리의식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구나,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, 오늘 여기에서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. 이해는 되지만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. 돈만 받으면 끝. 이럴 바에는 서양처럼 공인중개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오늘 좀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. 제가 과연 큰 잘못을 한 것인가. 수억 원이 달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, 장점과 단점들을 알려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. 그걸 저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못 해주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, 안타깝습니다.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제가 정말 잘못 생각을 한 걸까요?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, 제가 한 행동이 틀린 행동일까요? 그럼 수억 원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내버려 둬야 될까요? 만약에 남이 그러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접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? 그 상황을. 오늘 아무튼 여러분한테 무언 이야기를 들려드리네요. 제 고향에 와서 이런 거를 겪게 되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이상합니다. 제가 고향에 와서 항상 생각하는 기준은 그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였다면, 돌아가신 아버지였다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? 저는 항상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립니다. 어쩔 수 없네요. 제가 보고 배운 게 우리 아버지 밑에서 대쪽 같은 것만 배워가지고, 그래서 또 출세도 잘 못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의견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